제가 가만히 보면요, 한국의 이 언론들이 참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죽어도 못 고칠 거라 봐요. 제가 만약에 언론을 갖다가 손볼 수 있는 위치에 이른다면요, 언론사의 전부 세무조사하고 더 나아가서 언론사에 대해서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청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지방의 지역 언론사, 또 중앙 언론사 몇 개 빼놓고는 전부가 다 덩쳐먹고 공갈 사기범들이 기자 명함 가지고 기자증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허구한 날 약점 있는 데 찾아가서 기업이나 개인 등의 돈 많은 사람들의 보도한다고 협박하고 돈 뜯어먹고 술 밥 얻어먹는 게 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기자라는 것들이, 언론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대선판을 자기들 의도대로 몰고 가기 위해 후보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20대에 인기 없는 두 후보의 대결, 90년대생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 진영 싸움 내년 대선의 캐스팅 보드, 2년보다 기득권 불공정에 민감, 부패 꼰대 이미지에는 마음 안 줘. 자, 이 꼰대라는 말을요, 이 언론이 만들어내서 부추기는 겁니다. 본질, 실체, 아이덴티티, 그 자체가 중요하지 꼰대라는 이미지로 만들어낸 그 비정상적 추상형 언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꼰대라고 말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선 민심 모니터 쪽이 진다면서 후보가 된 날 우선 이재명, 윤석열, 당신과 민심 사이 괴리 드러나 캠프 일각에서는 역선택의 결과다 의심하지만 안 찍은 이유 제대로 봐야 이윤이 무조건 주택에서 공급 확대하겠다지만 250만 가구 공급 폭탄 공약이 우려가 된다. 실제로 재원이나 택지 등 현실성이 낮다. 그래서 다시 가다듬어라. 보수 리부팅이 정권 교체만큼 절실하다. 또 윤희숙 전 의원이 글을 썼어요. 정권 교체 전망이 생긴 건 보수가 혁신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여당의 참담한 실패득이다. 대선 승리만의 목표여서는 안 된다. 시대 잃는 유능함, 약자 배려, 책임 정치로 보수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는 윤선출 사흘새 국민의힘 3,000명 탈당 75%가 2030, 이준석 수도권에서만 주말에 1,800명, 윤 역선택 증거 주장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개문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많은 처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2030에게 돈 줄게 표 달라는 이 표 사기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2030이 홍준표에게 반할 만한 부분, 일부 이재명보다 좀 약한 수준의 그들을 꼬드기는 뭐 해줄게 하는 게 들어있었지만 홍준표의 공약에 근본적으로 2030의 삶을 낫게 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이 홍준표한테 열광한다? 아니 꼰대 이미지를 보더라도 부패 이미지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가 윤석열은 뭐 제가 말도 하고 싶지 않고 홍준표가 그런 부분에 자유롭습니까? 근데 왜 2030이 그한테 열광하고 그가 안 됐다고 탈당한답니까? 저는 윤석열이 2030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나 태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홍준표한테 2030이 열광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2030에 준비 안 됐어요. 둘 다 어떤 형태에서는 이재명까지 포함해서 이재명이 가장 뛰어난 표 사기꾼이고 홍준표가 2등이고 윤석열이 그 점에서는 3등이라고 봐요. 그러면 언론들이 2030에 대한 표 사기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자, 이재명은 그야말로 표 사기를 쳐도 하도 지가 대장동에서 큰 사기를 쳐서 2030이 이재명한테는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럼 윤이 2030에 인기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서 홍이 2030에 인기 있다라는 거는 뭔 줄 아십니까? 이 여혐, 남혐을 갖다가 자극하는 부분에서 홍이 앞장서는데 교묘하게 카드들을 던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2030이 서로 다 불쌍해요. 그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나. 그런데 이 2030의 여자, 남자들을 교묘하게 분열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빠져 있는 숙골들이 있어요. 특히 그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참 문제인 겁니다. 전체에 침묵하는 2030에게 이 그야말로 여혐, 남혐 등을 갖다가 이용하는 교묘하게 자극하는 그런 역할들을 부추기고 그것을 갖다가 홍준표 같은 사람이 수용하고 이러면서 홍준표가 2030한테 인기 있다라는 바람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숙골 사이트에서 그걸 띄우고 이거는요 2030의 미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입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던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와 관계없는 문제다. 정말로 2030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저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거예요. 2030이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집. 지금 윤석열이나 이재명은 임대 아파트가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은 뭐 30만 호의 뭐 청년 원가 주택 말하지만 그걸로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다 공급 확대예요. 민간이 원하는 용적률부터 규제 완화해서 공급 확대해 주겠다.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은 심히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에게 평당 700만 원에 공급해주는 혁명 21의 원가 주택을 정부가 광범위한 정책으로 채택하고 2030을 넘어서 집 없는 서민, 노인층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가야 이것이 궁극적으로 2030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집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창의적 일자리입니다. 창의적 일자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뭐 핵심 기업을,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다? 기업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 지 말을 한마디에 만들어집니까? 대통령이 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만들어내고 거기에서는 정부가 월급을 주겠다라는 자세까지도 가져야 돼요. 큰 정부 반대하고 작은 정부 기업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연막을 하고 하십시오. 오늘날 보수의 가장 잘못된 이 부분을 고치지 못하면 보수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기업은 일자리 못 만듭니다. 그러면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뭐 니 좀 가져, 니 좀 가져, 쿠폰 발행부터 시작해서 애 키우는데 뭐 잘 살아도 가져, 중산층도 가져 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뭐 가져 이렇게 하는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일자리 쪽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분야에 뭐 일자리 자금, 무슨 청년 지원 자금부터 해서 이 돈들을 찔끔찔끔 나누지 말고 전부가 다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어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제 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는 끝이 나고 있어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젊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불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 요양보호나 그리고 사교육을 대체할 중교사나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유아원 등의 수많은 일자리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분야에서 과감하게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것. 그것은요, 실제로 GDP를 창출하고 또 소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일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세 번째는요, 생계비를 인하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 한번 보세요. 너무 비싸요. 요즘 뭐 음식점에 보면 채소가 안 나온다. 불고기에 당면이 안 나온다. 양파가 빠져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식 가격을 한번 보세요. 진짜 대한민국의 수준에 이렇게 비싼 물가를 국민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 북유럽에 가면요. 국민소득 높다 그러죠. 8, 9만 불이라 그러죠. 근데 거기 가서 물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생계비를 인하해야 된다. 그래서 독과점화되어 있는 생활 필수 공산품이나 보험료나 각종 통신료 같은 것들을 다 낮춰야 된다. 휘발유, 경유 가격부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박하고 안전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이 사람에게 청년들이 표를 던지도록 해야지. 이준석이가 무슨 청년의 고민을 대신한 게 있어요?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반영하려고 피박 터지게 싸우거나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홍준표가 무슨 놈의 청년 세대의 고민을 반영한 게 있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고민 없이 또 무조건 돈 퍼준다라는 여건이 이 2030 세대의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 창의적인 국가적 일자리, 그리고 생활비 인하,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말해야 된다. 그래야 2030이 표를 던진다. 2030도요, 이 2030을 표방하면서 정치권에 끈을 대어서 여혐, 남혐이나 조장하고 더 나아가서 거구적 행보를 보이고, 그리고 정작 자기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바람잡이를 하고 있는 사기꾼 2030도 쳐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0 표 사기꾼들을 드러내야 되고, 진정으로 주거, 창의적인 국가 일자리, 그리고 생계비 인하, 이 세 가지에 집중되어져야 된다. 이걸 주장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 당신들이 평생 앞으로 있어봤자 좋은 직장, 대기업, 무슨 공기업 이런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점점 좁아질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200~300만 원 안에 소득에 이렇게 살 건데, 그러면 결혼해서 두 사람이 500~600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갖다가 설정해 놓고 그 속에서 집도 해결하고 또 생활도 하고 또 최소한의 삶을 즐기고 하는 소박하고 안전한 삶, 그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 이제 성장해서 뭘 해결하겠다, 아니면 돈 뿌려서 해주겠다, 이 양쪽 사기꾼을 다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